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이지혁, 그가 다시 붙잡은 첫 이름은 지은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던 그날, 지혁의 귀에는 오직 정적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축복의 음악은 비웃음으로 들렸고 화려한 조명은 차가운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를 조롱했습니다. 남겨진 건 무너진 자존심과 끝내 사라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지혁은 밤을 잃었습니다. 불 꺼진 방,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방 안에 맴도는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정보아에 떠난다는 메시지, 그리고 지은호의 흔들리던 눈빛뿐이었습니다. 잠을 억지로 밀어내려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계속 뛰고 계속 움직이면 머릿속도 잠시쯤은 멈출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생각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심장은 더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조건을 붙잡던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아무리 되돌려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목을 바짝 죄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이제는 한숨조차 삼켜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메시지 한 줄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도 끝내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새벽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운 건가?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부엌에서 국을 덮이다 국자로 허공만 휘젓곤 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새조차 집안의 허기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늘 남았고 그 남은 음식이 가족의 마음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마디 말끝이 무너질 때마다 그 무너짐은 결국 서로를 향한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 수빈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는 늘 자기 목 줄여 동생들 용돈 챙겨주던 사람이잖아. 이제는 오빠도 자기 욕심 한 번쯤 말할 자격 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해한다는 게 곧 동의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빈의 눈빛에는 오빠를 향한 연민과 세상을 향한 단단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밖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익숙한 건물들도 어린 시절 자주 다니던 골목도 이제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움켜쥔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려면 제대로, 버티려면 끝까지 버텨. 그의 목적지는 하늘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기회든 출발 자금이든 적어도 다시 시작할 여지 하나쯤은 받아내겠다는 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 회장실 앞에 선 지역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한 골목 먼저 자리한 작은 카페, 그곳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지은호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범했지만 지역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둘은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가 짧을수록 둘 사이의 공기가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심장은 아주 작은 소리로 흔들렸습니다. 부러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감정인지 이름 붙이지 못한 뜨거움이 목덜미까지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돌아서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그 인사는 오래된 친구에게 건네는 인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계선 위에서 마주한 낯선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성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밖은 춥다. 그 말은 예전처럼 자연스러웠고 성재는 앞장섰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반가움과 서운함이 얽힌 눈빛. 그 얽힘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두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조심스레 말끝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때 성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필요하면 말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날 밤 카페가 닫힐 때까지 셋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정작 같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지혁은 유리잔에 물방울만 바라봤고 지은호는 설거지 소리에 마음을 숨겼으며 성재는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가늠하다가 굳이 선을 긋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들춰본다고 나을 상처가 아니다. 성재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명함은 오래된 친구에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건설 회장실. 지혁은 서류철 하나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안전과 완공률을 동시에 높이는 운영안, 리스크를 줄이는 제안서. 회장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나? 지혁은 숨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제 발로 서게 만들고 싶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메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와 연락 창구. 증명해봐.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앞 벤치. 성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시간 괜찮아요? 네, 본부장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네. 잠시 후 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말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존댓말의 단단함이 은호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한편 성재의 부탁으로 지화는 영나의 전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기사들과 달랐습니다. 문만 열어주고 침묵하는 대신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영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이요. 짧은 대답 뒤 지환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 드세요. 배고프면 괜히 더 화나요. 그 순간 영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늘 가족에게만 의지하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순간 영나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작은 채널을 운영하며 인터뷰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촬영 도우미가 필요했던 날 그녀는 성재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뜻밖의 출연이었지만 성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담백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댓글창은 곧 뜨거워졌습니다. 저런 직진형 보기 드물다. 말수 적은데 확신 있는 사람, 제일 위험하다. 모니터를 보던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든든하네. 그 든든함이 설렘과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호의 카페. 낯선 손님들이 들어와 정보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얘기 나왔나요? 은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끝이 차갑게 식으려는 순간 성재가 들어와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단서를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그만. 거친 호기심은 문턱에서 힘을 잃었고 카페의 숨은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카페 셔터가 반쯤 내려갔을 때 지혁이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까 돌아설까. 발목에서만 싸움이 벌어지는 시간. 그때 셔터 아래 빈틈으로 은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배. 단 한 음절만으로도 공기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지혁은 침묵하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내가 제일 피하고 싶던 기준이더라. 마음이 없는 약속은 오래 못 가더라. 은호는 대답하지 않고 셔터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선배가 정리되는 만큼만 이야기해요. 조급하지 않은 배려, 늦게라도 솔직해질 수 있게 해주는 여지. 그 말은 지혁에게 가장 큰 구원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수빈은 작은 장비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고백 사연 받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고 뒤이어 성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연처럼 겹친 동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간. 눈치를 챈 수빈은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송은 종료되었고
한 공간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성재였습니다. 은호 후배. 고요를 깨되 소란스럽지 않은 목소리.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말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리고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저는 이제 숨기지 않으려고요. 지역은 깊게 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지금은 그 말을 버틸 수 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울지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그 숨 사이로 아주 천천히 변화가 자라났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실사. 짧은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조건과 자존, 고백과 침묵, 기다림과 직진. 다음 한 수는 누구의 용기가 먼저 닿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어제의 고백과 침묵은 밤새도록 서로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역은 휴대폰에 남은 실사라는 단어를 수십 번 되뇌며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에 선을 긋다 말다 지우개 가루만 쌓여갔습니다. 내가 정말 증명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 끝에는 어제 은호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맞았습니다. 머리맡에 남아있는 지역의 고백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그 한마디가 오래 눌러왔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였던 지역에게 처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순간 난 그런 마음 없어. 그 차갑던 대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은 여전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지역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박성재는 출근길 차 안에서 은호와 지역 사이의 어제 공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 후배, 이제는 내 마음이 중요해. 성재는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수빈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방송 덕분에 채널 반응 엄청 좋아졌어. 다음 주에도 같이 해주면 안 돼? 성재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수빈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지환은 영락을 모시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영란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요. 지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바빠도 먹을 건 먹어요. 배고프면 세상 일이 다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환의 말투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영란의 마음은 아주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앞 지역이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까 돌아설까 망설이는 순간 성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역아. 짧지만 묵직한 부름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하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너 진심이 뭐든 이제는 숨기지 마라. 은호흡에 상처 주는 순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눈빛 속에는 경고와 동시에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야, 나도 이제 달라져야겠지. 지역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서히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채 카페 불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선배 본부장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건과 자존, 기다림과 직진,
그리고 오래 묻어둔 고백.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만남, 그 자리에서 누구의 말이 먼저 닿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화려한 날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